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잡식공룡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가 지난 대선 당시에 전남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지역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전라도에서 80, 90% 나오면 나라 진짜 나눠야지 라고 했다가 한 누리꾼이 왜 전라도를 비하하느냐라고 항의하자 라도인이냐 긁혔느냐라고 비아냥거렸는데요. 이후 논란이 커지자 잡식공룡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습니다만 이후에 5.18 기념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을 SNS에 올렸는데요. 어떤 의도였는지 알기 힘든 지점이고요.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도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기념재단 측에서는 문제 발언의 책임을 기부활동으로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보여진다면서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속보이는 의도가 아니길 바라고요. 건강한 비판 대신 혐오와 비하로 클릭수를 높이려는 생각도 바꿔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는 뭐하니 여수편 안다니 극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6월 10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광양 초남산업단지 해안의 한 업체가 허가도 없이 불법 매립을 한 사실이 드러나서 말썽을 빚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양의 한 업체는 지난달 초남산단 세풍대교 인근 하천 부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3,300제곱미터 한 1,000여 평 정도 되죠. 이곳을 그 하천을 그러니까 바다 물이 드나드는 바다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를 토석 등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예. 이 불법 매립 현장에는 석축을 쌓은 후 정체불명의 잡석과 흙 등을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해당 부지는 물때에 따라 바닷물이 잠기는 곳이지만 공유 수면이 아닌 전남도 등이 관리하는 지방하천 잡종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곳 토지는 법인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지방하천의 경우에 점용 허가와 개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매립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예, 이거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데 관계기관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네, 광양시는 최근 불법 매립 민원이 수차례 제기가 돼서 이를 확인한 후에 지난달 13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 행위자로부터 이행 확인서도 받았는데요. 예. 그러나 대규모 불법 매립이 자행이 됐음에도 해당 토석이 어디에서 가져와 반입이 됐는지, 또 폐기물이 매립이 됐는지 여부, 또 매립 규모, 총 얼마 정도 매립이 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광양시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불법 행위자는 그동안 퍼부은 흙과 돌 등을 스스로 다시 파내야 합니다. 아이고. 광양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자가 평일이 아닌 주말마다 몰래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사자는 불법인지 몰라 작업을 했다는 말을 했는데 오늘부터 작업에 들어가서 다음 주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상복구 이행 결과에 따라서 사법기관의 고발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공무원을 사칭한 범죄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하는데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자신을 시청 소속 특정 부서 주무관이라고 속여 피해업체에 공문을 보내 금품을 가로채는 그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사칭범은 위조 명함과 대리구매 업체 명함을 피해 업체에 전송한 후에 물건을 구입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피해 업체는 대리구매 업체와 연락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총 2,700만 원을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수상함을 느낀 피해 업체는 시청의 담당 주무관을 찾았는데 시청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를 확인한 광양시와 피해 업체는 관련 내용을 토대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광양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쇼 피해도 연관돼서 같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여수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예. 앞서 이달 초 광양에서는 시청 직원을 사칭해 도매업체에 선금을 요구하고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뒤 수령하지 않고 사라지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있었어요. 벌어졌습니다. 예. 예. 저도 어제 궁금해서 성금을 요구한 공문을 어제 오전에 봤었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광양시 부서와 담당자 이름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이름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시청에서 발행한 공문하고 똑같이 감동시대 광양시라는 문구와 직인까지 실제 공문과 같이 작성해서 업체 측에 보냈더라고요. 예. 다행히 이 업체 제가 대표로 아는데 이 업체 대표가 좀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는 사람이어가지고 돈은 뜯기지 않았지만 다행입니다. 조금만 방심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구성원을 사칭해서 지역 내 음식점에 회식을 명목으로 허위 예약을 하고 외부에서 판매하는 주류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도 있었거든요. 예. 사칭범이 발신한 문자에는 식당 메뉴 주문과 더불어 고급 와인 3병을 추가로 주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급 와인 3병은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와인값하고 세금 마진은 따로 계산해서 결제를 하겠다고 했고요. 예. 그리고 여수에서도 보니까 한 음식점에 연예인이 내려오니까 기획사다고 하면서 음식하고 또 고가의 양주를 주문하겠다, 돈을 먼저 보내달라,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그건 이슈책 시간에 장민호 씨 기획사를 사칭했던 사례를 취재를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무튼 빈번하면서 광양시는 지체 없이 112 또는 1332 금융감독원으로 신고를 당부를 했습니다. 예. 특히 시청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시청 담당 부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예, 요즘 노쇼 사기와 더불어서 물품 대리구매 사기가 정말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일부 소방서에서 긴급 상황에 사용하는 비상발령 동보 시스템을 간부 자녀의 결혼식 알림에 활용했다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정말로 전남에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고요. 이 해당 소방서 간부들이 정말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을 정말 모르고 이렇게 했다. 예. 정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들어볼까요? 예, 아무튼 순천소방서는 지난 9일 전남 소방본부 비상발령 동보 시스템으로 고위 간부 자녀 결혼식 일정을 소방대원들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예. 이 알림에는 결혼식 일시와 장소, 축일을 위한 계좌번호 등이 적혀 있었는데요. 또 같은 날 나주 소방서의 한 간부 자녀 결혼식 일정도 같은 방식으로 발송이 됐습니다. 소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내 알림 같은 것도 하는 건가요? 동시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빈번했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관행처럼 해왔다는 거죠. 예. 같은 날 2개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예. 아무튼 이 비상발령 동보 시스템은 화재나 재난, 소방대응 단계 발령 등을 신속하게 소방대원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구축된 그런 알림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 소방대원이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남소방은 비상상황 시 각 소방대원의 휴대전화로 긴급상황을 발송을 해오고 있는데요. 예. 정작 이 경조사 알림을 받은 일선 소방대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내부 게시판에 자녀 결혼식을 비상 시스템으로 알릴 일이냐, 비상 시스템이 아닌 개인 알림창으로 전락했다, 그런 등의 글을 남기면서 반발했습니다. 예, 순천소방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네, 소방대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순천소방서는 직원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순천소방서는 비상발령 동보 시스템을 통해 사적인 메시지가 전달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적 시스템 운영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상황을 접한 전남 소방본부는 비상발령 동보 시스템의 비업무 목적 전송금지 조항을 명문화하는 등 즉각적인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최용철 전남 소방본부장은 비상발령 동보 시스템 부당 사용에 대한 진상조사와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시스템의 사용 목적, 대상, 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비업무 목적 전송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메시지 발송 권한을 지휘 통제부서로 한정하고 이 발송 이력이랄지 내용을 주기적으로 감사하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계속 관행적으로 이걸로 동보 시스템으로 알렸을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 섬의 가치와 특별함을 전하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저희 취재기에서 광도 이야기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여자도 다녀오셨었고, 이번 주에는 어떤 섬을 좀 다녀오셨습니까? 송도라는 섬에 다녀왔는데요. 혹시 송도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부끄럽네요.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취재를 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이 송도라고 이름 붙여진 섬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예. 돌산 쪽에 하나 있고 율촌 쪽에 하나 있는데 이번에 제가 다녀온 섬은 율촌에 있는 송도라는 섬입니다. 여수 율촌이요? 네. 오.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 율촌 제1산단 밑이고 예. 묘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묘도의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광양항 바로 밑에 있는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수공항도 인근이기도 하고요. 행정구역상은 여수 율촌면입니다. 율촌면이고, 네. 예, 이 송도가 여수판 쥐라기 공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또 공룡하고도 연관이 깊은 섬이라고요. 맞습니다. 여수판 쥐라기 공원이라고 한 거는 이제 제가 리포트에 예. 붙은 그렇게 리포트에 설명한 제목으로 뽑은 건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난해 12월쯤에 이 송도하고 송도 주변에 대륵도, 소륵도라는 섬이 또 있거든요. 예. 유인섬인데 이 세 개 섬에서 공룡 뼈 화석이 60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보통 저희가 공룡 화석이라고 하면 낭도. 공룡 발자국 낭도 네. 유명하죠. 근데 낭도도 공룡 발자국이거든요. 추도 뭐 이런 데도. 그렇죠. 예. 대부분이 저희가 알고 있는 공룡 화석은 공룡 발자국이나 알 화석 산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공룡 뼈 화석이 이제 발견된 거는 흔하지 않는데 그냥 발견된 것도 아니고 뭐 척추뼈, 갈비뼈, 다리뼈 이런 공룡 뼈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은 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발견이 됐고 지금 6월부터는 좀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수판 쥐라기 공원이라고 김단배 기자께서 네. 수식어를 붙이신 거였어요.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 이 송도에는 지금 몇 세대 정도가 살고 있나요? 송도는 지금 70여 세대 정도가 살고 있고 인근 대륵도, 소륵도까지 포함하면 한 100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송도에 살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송도가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송도는 옛날에 뭐 임진왜란 때부터 이제 일제 그런 침략에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전설도 있는 섬인데요. 예. 이제 꽤 오랜 기간 역사를 가진 섬이 이제 앞으로 한 2, 3년 후면은 사라지고 주민들도 지금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요? 왜 이런 상황이 됐냐 하면은 광양항 광역 준설도 투기장 조성 사업이랑 또 연관이 있거든요. 예. 이 준설도 투기장 조성 사업이 뭐냐 하면 지금 광양항에 대형 선박들이 드나들고 있잖아요. 예. 선박도 물론 큰 선박도 드나들면서 광양항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큰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려면 일정한 수심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다 예. 보면 바닷속에 있는 모래를 파야 되잖아요. 이 더 파낸 깊이. 모래를 그렇죠. 이제 배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게 항로를 만들어야 되고 이 항로를 꾸준하게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닷속에 있는 모래를 파야 되는데 그러니까 얕은 수심에 있는 모래를 판다는 그렇죠. 거죠? 예. 선박이 드나들 수 있게 예. 한마디로 뭐 길로 치면 도로를 닦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근데 문제는 이 파낸 모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파낸 모래로 이 섬 주변을 매립을 하는 겁니다. 이 매립을 한 땅에는 또다시 뭐 물류 단지라든지 용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짓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광양항 내 항로를 준설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배후부지까지 만드는 사업이 이제 추진되거든요. 원래 지금 다른 투기장이 있어요. 해수부가 이제 광양항 3단계 투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투기장이 내년에 포화 상태에 다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투기장을 추가로 조성을 해야 되다 보니 이 송도 일대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게 2, 3년 후면 이제 준공이 된다라는 건데 그럼 살던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이 투기장 조성 사업 공사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섬에 갔을 때도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해가지고 항로 준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외곽 호안을 조성하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공사 소리도 이제 섬에서 들리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주민들이 완공되기 전에 어쨌든 나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림 일대도 알아보고 있고 좀 이주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주를 하려면 그에 따른 보상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짜고짜 살던 집을 빼라고 하는 건데 보상 있어야죠. 뭐 이제 이 보상에는 뭐 땅값, 지작물 이런 보상도 포함이 되고 또 주민들이 여기서는 어업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업 활동에 대한 보상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어업 보상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업 어쨌든 보상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협의가 돼야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주민들이 이제 하나 둘 이주를 하기 시작하겠죠. 예. 정말 평생 송도에 사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심정 직접 좀 들어보셨나요? 어때요? 네, 거의 대부분 제가 만난 주민들이 여기서 태어났다.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송도에? 네네네. 분교 초등학교가 있었다고 해서 이 초등학교까지 나오고 이제 중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무트로 가서 나오고 이 한평생을 산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예전부터 이런 투기장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는 건 알고 있었고 떠나야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정말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보상안 얘기가 나오고 협의가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주민들도. 이제 정말 떠나야 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다가오구나 해서 씁쓸하고 또 그동안 정들었던 이웃들과도 헤어져야 되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야겠죠. 동시에 그렇죠. 뭐 어떤 뭐 마을로 단체로 이사를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살던 곳이 이제 추억이 되는 거고 잊혀져가는 곳이다 보니까 망향비라도 작게 세워가지고 좀 고향을 기억할 수 있는 걸 좀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정서적인 부분인 거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보상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보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 현실적인 걱정 중에 제일 큰 게 좀 아무래도 뭐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니까 뭔가 집을 구하는 그 비용일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보상을 해 줬나요? 주민들 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을 때 자기들이 이사 가야 될 곳은 이제 땅값만 해도 170만 원인데 거기다 건물까지 지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합리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실적인 보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또 어쨌든 국익 사업, 국가에서 하는 국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보상은 지금 거의 진행이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게 맨손어업에 대한 보상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잘 풀었으면 좋겠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섬 자체를 없애면서까지 준설토 투기장을 이곳에 세우겠다라고 결정한 이유는 국가는 뭘 들고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부에서 광양항 3단계 투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광양항 인근의 송도 일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한 거고 어찌됐든 광양항 물동량을 처리하고 또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춰서 선박들이 안전하게 드나들기 위해서는 이 바닷속 모래를 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파낸 모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찾다 보니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겁니다. 자, 섬이 사라지면서 발생하게 될 섬 주민들의 피해도 뭐 그렇지만 준설토로 매립한다는 게 일단 바다의 면적이 그만큼 좀 줄어든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 대신 이제 땅이 생기는 거잖아요. 육지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뭐 좀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무래도 조류의 흐름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제 뭐 그 호안이 들어서고 땅이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 그동안 바다가 이제 밀물 썰물 이렇게 왔다 갔다 조류 흐름이 있는데 이거를 막게 되는 거다 보니까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어종도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송도 일대에서 멸치, 뭐 석화, 바지락 해가지고 한
800 어종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그런 게 잡히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그 공룡 화석 산지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문화적으로도 봤을 때 이 공룡 화석 산지가 좀 의미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 지금 이달부터 정밀 발굴 조사에 들어갔는데 일단 이 지금 드러난 것만 발견한 것이 뭐 척추, 갈비뼈, 다리뼈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게 이 정도고 사실 파내다 보면은 이 모든 뼈들이 연결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유산청에서는 어찌됐든 이곳이 다 매립되기 전에 이 공룡뼈 화석을 채취 발굴을 해가지고 좀 옮기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산단 조성도 중요하지만 섬 주민들의 삶, 또 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주변 바다가 품고 있는 그런 수산 자원들도 우리의 중요한 자산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조금 더 복합적으로 고려를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개발이냐 보존이냐 사실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개발과 보존은 동전의 양면성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하나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발도 필요하고 보존도 필요한 건데 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송도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시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김희신, 이영민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한 주를 지난주에 쉬어가는 바람에 네. 진짜 이번에는 한 달 만에 뵌 것 같아요. 잘 보내셨어요? 저도요. 한 달간 좀 잘 보내셨어요, 네, 팀장님?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예. 저 지난주에 있었던 그 뭐 재즈 페스티벌 가서 그렇게 보내고. 네. 팀장님은요? 저도 뭐 선박람회 홍보 열심히 하면서 지난 한 달 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는 꼭 좀 여쭙고 싶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준비한 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시간에 그때 알려주셨던 라디오 행사 있잖아요. 여수 아이파크 뮤직. 네. 그때 그거 진행을 김희신 팀장님께서 네. 직접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예. 이제 그때 D-500일 기념으로 해서 선박람회. 네. 기념으로 해서 예. 이순신 광장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했는데 이제 예.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예. 저희 DJ들이 함께 했는데 이제 저도 물론 진행을 했었죠. 예. 자, 그런데 그때 그 현장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이 했던 그 발언이 성인지 감수성 논란을 좀 빚었습니다. 최근 백인숙 의장도 정례회 개회식에서 지적을 좀 했던데 현장에 뭐 어떤 일이 좀 있었나요? 네, 이제 음악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또 신청받고 소개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날 게스트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나오셨는데 시장님께서 로제의 곡을 선곡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선곡 이유가 로제가 예쁘고 목소리가 매력이 있다. 특히 로제 특유의 목소리가 잘 표현된 곡이 이 넘버원 걸이다. 그래서 요즘 즐겨 듣고 있는 곡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발언이 끝나고 나서 일부 이게 여성 외모 평가 발언, 성인이 감수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좀 있었죠. 로제가 예쁘고 이 예쁘다라는 표현 때문이었던 거죠. 맞아요. 저도 사실 DJ로서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네. 라디오 그 라이브 방송이 송출된 그 온라인상에서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예. 며칠 뒤에 갑자기 그 예쁘다는 말이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연결되는 걸 보고 아마 팀장님도 놀라셨겠지만 네, 저희 저도 디저님도 굉장히 놀랐어요. 놀랐어요. 그날 네. 되게 재밌었고 네.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논란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걱정스럽기도 했는데 예쁘다는 말이 그렇게 위험한 말이었나 다시금 생각할 그래, 정도로 앞으로 저희가, 예. 그러니까요. 단순히 칭찬하는 표현 또한 조심해야 조심하고 또 되겠다.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조금 불편할 수 있었던 질문 네. 먼저 좀 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준비하신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죠. 여수시가
여수 시민의 상 그리고 자랑스러운 여수인을 선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소식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여수시는 8월 8일까지 여수 시민의 상과 자랑스러운 여수인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예. 바로 지역을 빛내거나 자랑스러운 시민에게 주는 그런 상인데요. 먼저 여수 시민의 상은 지역사회와 향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현저히 공헌하거나 아니면 탁월한 재능으로 시민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역개발, 산업경제, 교육과학 등등 7개의 부문의 추천을 받습니다. 또 자랑스러운 여수인은요, 뭐 관계나 법조계, 재계, 학계 등등 사회적으로 명성이 뚜렷한 분 중에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여수의 명예를 빛낸 출향인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추천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추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여수 시민의 상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기관에서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뭐 시에서도 하지만은요, 각급 유관, 기관, 단체, 또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50인 이상 연소로 또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여수인은 누구나 추천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에 누구나 시민 누구나 추천이 가능합니다. 예. 네. 자, 이거 들으시면서 자랑스러운 여수인 내가 아는 그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을 추천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도 마련돼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떤 뭐 부문별로 그 기준은 있을 거예요. 근데 예. 작년에 어떤 분들이 받았을까를 찾아봤더니 예. 김한식 코리아 월드서비스 대표이사님이 지역 사회 환원에 앞장서서 받으셨고 또 국가 유공자 명예 회복에 이바지한 정일랑 무공 수훈자회 여수시 지회장님께서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또 그 전년도에는 뭐 한문선 보잉 코퍼레이션 대표이사님, 지금 현재 상공회의 소장님이시죠. 또 박정채 진남장학회 이사장님, 또 윤지홍 여수 지역 독립운동가 유족회 상임 고문님이 받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분야별로 다 다양한 업적이 있으시면 근데 또 추천해 주실 수 이렇게 있을 것 뭐 같아요. 높은 위치에 무슨 뭐 회장, 장, 대표 이런 분만 추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 뭐 지역 개발 부분, 뭐 경제, 교육, 뭐 문화, 뭐 사회복지 이렇게 7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마다 이렇게 그 자격들 우리가 추천해줘야 되는 어떤 것들은 다 이제 세부적으로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공고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고 너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 설명을 좀 맞아요.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네. 여수인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2022년에는 그 김보라 안성시장님이 또 이렇게 출향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여수인이셨고 또 2019년에는 윤봉우 배구 선수 분도 있었고 또 영화 정직한 후보 보셨을까요? 예. 김종옥 작가 그 영화를 만드신 장유정 영화 감독님도 또 자랑스러운 여수인. 네. 그분 여수분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출향이셨어요. 출향인사였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출신이었어요. 최근에는 지금 선정되신 분이 없죠. 작년에도 자랑스러운 없을 여수인은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꼭 그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적합되는 사람이 없으면 네. 없을 수도 있고 또 아까 그 여수 시민의 상도 7개 분야지만 모든 부분에 다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는 뭐 네. 2명일 때도 있었고 4명일 네. 때도 있고. 네. 예, 김희신, 이영민 팀장님 같은 경우에 매주 방송 나와서 이렇게 네, 여수시를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추천 좀 자랑스러운 그 시청 추천 같은 거 안 들어갑니까? 시청 어떻게 추천 하면 되죠? 서로 해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서로 같이 네. 좀 기대를 그래요. 해봐야 되지 네. 않을까 싶은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여수 시민의 상 자랑스러운 여수인에 선정되면 이게 혜택도 있나요? 어떤 혜택이 있어요? 솔직히 혜택은 없고요. 예. 네. 명예. 명예입니다. 사실은. 아, 명예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 주는 상이니까 그것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가 있을까. 또 그리고 10월에 시민의 날 행사가 네. 있거든요. 10월 15일. 네. 그 시민의 날 행사 때 또 수상을 수상도 하니까. 하고. 네. 명예가 크죠. 그래요. 집 가족 중에 누구 한 분이 네. 자랑스러운 여수인 혹은 뭐 여수 시민의 상 받았다라고 딱 이 상패 하나 있으면 대대손손 이렇게 좀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가문의 하고요. 영광. 가문의 영광 맞죠.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다음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희가 진남관이 지금 10년 만에 개관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개관에 맞춰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진남관을 중심으로 해서요, 7개 테마를 지주로 해서 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다음 주죠. 예. 네,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7개의 테마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 이름은 뭐예요? 네, 여수 국가유산 야행입니다. 아, 그럼 네. 이름부터가 야행이에요. 네, 그렇죠. 밤에 야행. 즐기는 진남관이라는 네, 거죠? 네. 여수 진남관의 밤 부제입니다. 아, 네. 부제가 여수 네. 진남관의 밤. 네. 사실 진남관 재개관하고 저는 안 가봤는데 많은 분들이 좀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지금 야경도 이쁘고 밤에는 저는 안 가봤어요. 전혀 네. 예쁘게 지금 잘 돼 있나요? 저도 사실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보수 현장을 사전 신청을 받아서 공개 예. 관람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봤었었는데 사실 정식 개관하고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얼마 안 사실 돼서. 보수 네. 죽일 때 봤을 때도 굉장히 웅장하고 좀 장엄한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어요. 굉장히 자, 기대됩니다. 그래요. 본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7가지 테마가 네. 있다 했잖아요. 또 야경, 야로, 야화, 야사, 야설, 야식, 야시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걸 좀 풀어주세요. 야경은 이제 뭐 그대로 조명? 예, 조명인가 멋진 이제 우리 밤바다하고 맞춰서 여수의 밤을 밝히는 조명. 그리고 예. 야로는 이제 길에서 하는 게 투어입니다. 투어 야행 길 투어들. 로자? 네. 여기에서 네. 중요한 게 바로 전라좌수영에서 논일다라는 야행 투어가 투어인데요. 있습니다. 이게 스탬프 투어예요. 국가유산 야행 행사장 일원을 자유롭게 투어를 하시고 스탬프를 8개를 완성을 하면 예. 선물을 드리는데요. 와, 그 선물이 오늘은 없네. 오늘 뭐요? 저희 뭐 준비해야 네, 되는 깜빡했네. 그 선물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어야 될 게 없네. 항상 있었는데. 네. 아, 그 친구? 네, 스탬프 투어를 하시면 예. 다서미를 선물로 네. 드립니다. 우와, 이거 되게 구하기 네, 힘든 맞아요. 희귀한 아이템이에요. 어떻게 네.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이 국가유산 야행 참여하셔서 꼭 받아가시면 스탬프를 8개 되겠습니다. 찍으십시오. 좋습니다. 이게 야로 투어였고요. 예. 다음은 야화? 야화는 이제 영상전시전입니다. 영상전시전 여수의 기억을 품다라는 주제인데요. 이제 곳곳에 행사장 곳곳에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야사는 이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뭐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유료로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전라자수영을 지켜라라는 이제 프로그램들 함께 하실 수 이 있습니다. 체험 예. 프로그램들이 네. 어린 친구들한테 인기가 네, 정말 맞아요. 많잖아요. 밤에 하는데도 많이 오나 봐요. 네.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서도 다 오. 체험을 하고 가요, 아이들이. 보니까 뭐 오징어 게임 2 이런 거 체험할 수 있다고 막 네. 써있네요. 네. 자, 야설. 야설은 이제 공연이죠. 뭐 그 어떤 뮤지컬이라든지 예, 이순신 장관과 관련된 타루비 미디어 아트 뭐 거리극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 이게 제일 궁금해요. 야식. 네, 맞아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딜 가나 먹는 게 축제는 먹어야 중요하지. 됩니다. 이 예. 밤에 뭐 이렇게 네. 먹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는 네, 거예요? 수군 주먹밥 만들기, 또 제철 우와. 먹거리 나누기 이런 거 있고요. 네. 또 예. 커피도 나누고 네. 옥수수 라떼. 우리 또 화양면 옥수수 유명하잖아요. 요즘 좀 그런 철이잖아요. 것들. 네. 이제 곧 철이 되죠. 맞아요. 네. 다음 여름이네요. 다다음 주에 네. 옥수수 축제도 하잖아요. 네. 또. 좋습니다. 마지막 이 장터인 야시까지 예, 야시. 준비가 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진남관이 재개관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희 김지연 리포터가 그제 저희 코너에서 소개를 잠깐 해드렸거든요. 네. 자, 하지만 우리 팀장님들께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수시가 준비한 것들 쭉 좀 들어본 건가요? 지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나요? 네, 야심차게 좀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예. 이 전라자수영 성덕길 투어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이제 진남관 개관에 맞춰서 또 그 조명과 함께 어우러져서 6월 20일과 6월 21일 6시, 8시, 8시 반 이렇게 또 시간별로 접수를 따로 하거든요. 예. 사전 접수 하시고 현장 접수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전라자수영의 옛 성곽길 흔적을 따라서 걸으면서 여수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알아가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투어는 무료인가요? 이제 유료로 3,000원의 참가비가 있는데 저희가 음료하고 또 기념품 같이 제공해 드리니까요. 뭐. 음료수 네. 3,000원 네. 정도 하지 않나요? 넘지 않나요, 음료수? 네. 예. 개인적으로 가족과, 또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번 행사는 개막식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대신에 길거리 댄스 버스킹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유튜버 춤추는 곰돌이라고 아세요? 곰돌이라고 있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유명한
유명하시거든요. 저도 예. 너튜브에서 많이 예. 보는데 네. 그분이 와서 또 그 관람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랜덤 즐거운 플레이 예, 댄스를 축제를 만든다고 만들어줄지 합니다. 않을까. 딱딱한 개막식 같은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시민과 맞습니다. 관광객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네. 될 것 좀 춤 좀 같습니다. 추는 분들은 다 오셔서 자, 장소 한 야행을 번만 더 짚어주세요. 즐겨주시기 장소. 네, 이순신 광장입니다. 6월 20일, 21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열리는 야간 행사 이순신 광장에서 만나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도 행사 소식이네요. 행사 이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마이케이 페스터 인 여수. 네. 마이 K 페스타인 여수. 네. 자, 어떤 행사인가요? 이게 요즘 한류 열풍이 참 많잖아요. 예.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맞춰서 그 여수에서 진행하는 지자체 연계 행사인데요. 예. 네, 6월 13일 이번 주 네. 곧 내일 내일이죠. 아니에요? 네, 내일부터 예. 일요일 15일 일요일까지 여수시 곳곳에서 열립니다. 예, 네. 어떤 행사예요?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이제 K-팝 콘서트가 열리고요. 예. 시스테이, 온앤오프, 에일리, 폴킴 등 국내의 많은 그런 오. 사랑받는 가수들이 옵니다. 오. 네. 그리고 이제 콘서트 끝나고 나서는 드론으로 여수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우리 박람회장 그 스카이타워 뒤쪽에 보면은 큰 공연장이 있습니다. 엑스포역 뒤쪽에? 그쪽에서 할 예정입니다. 예, 내일 진행이 되고요. 네. 또 2일차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죠? 둘째 날에는 이제 K-팝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한 K-팝 경연 대회, 일명 디지로그 콘서트가 마련됩니다. 예. 이제 디지로그가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합성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 심사를 통해서 10팀을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이 섞여진 어떤 그런 콘서트란 의미로 네, 디지로그 콘서트고. 지망생 네. 경연 대회긴 하지만 그렇게 온라인으로 선정이 돼서 네. 이렇게 경연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큰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또 이순신 광장에서도 뭐가 진행된다고요? 네, 이순신 광장에서는 전러자수형 독재와 수군 출정식이 사실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이게 비가 안 도와주네요. 이번 주에 지금 비 소식이 아, 들어서 네, 비 소식이 어떡하나요? 있어서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하면서도 네. 오늘 갑자기 비 오전 좀 때문에. 바뀐 건데요. 예. 전라자수형 수군 출정식은 6월 13일에는 예. 바로 내일은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 여수 세계 그렇죠? 박람회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 네. 그리고 6월 14일은 일단 변동 없이 이순신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내일은 세계박람회장으로 네.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자, 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는 좀 어떤 것들이 추가로 또 있을까요? 이제 아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디지로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또 티켓 없이 가서 그 관람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이거는 벌어지나요? 소동에 있는 소동동다리 그 대광장에서 하고요. 예. 아까 이제 본선을 통과한 10팀이 경연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또 그날 K-팝 커버 댄스 공모전 수상작도 공개가 됩니다. 네, 38개국 122개 팀이 직접 제작한 영상 중에서 예. 수상됐던 그런 오. 작품들을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풍성한 볼거리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토일 3일 내내 축제를 비롯해서 이순신 장군 관련 행사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칫 이게 뭐 비슷한 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흥미를 조금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살짝 듭니다. 근데 어때요? 사실 이 마이케이 페스타의 취지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런 행사를 지향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 독재나 이순신 장군 관련 행사가 뭐 우리 시민분들에게는 좀 친숙한 문화예술 행사일지 모르겠지만 이 K-팝 콘서트를 보러 온 많은 해외 관광객들에게는 정말 신선한 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작년에 예. 이 여수 MBC가 아니고 MBC 플러스에서 했던 예. 그 쇼챔피언 그 K-팝 콘서트를 보러 갔었는데 실제로 너무 많은 해외 관람객들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와서 와, 이 행사에 이렇게 많은 우리 외국인이 여수에 온다고? 그렇게 많나요? 네, 그렇게 너무 많이 와서 깜짝 놀랄 네. 정도였어요. 다 이만한 카메라를 들고 네. 올 정도로.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이런 공연을 본다면 이 여수 우리 대한민국의 이순신 장군의 역사와 문화도 알리고 또 동시에 또 저희 그때 선박남의 홍보부스도 네. 운영을 할 거거든요. 예. 선박남의 홍보도 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네.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귀한 자리가 되지 네,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여수다운 K-페스타도
예, 기대가 네, 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이 K 페스타인 여수 소식 이번 주 금토일 진행된다는 점 정리를 해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근데 짧게 한 30초 남았는데 소식 좀 전해주시죠. 마지막 근데 소식. 이제 저희가 비가 예. 예보가 돼 있어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걱정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티켓을 그 발행한 K-팝 콘서트는 저희가 비가 오더라도요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입장할 때 네. 우위를 다 나눠드릴 거예요. 예, 우위 등도 또 준비를 또 하시고 또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외 공연은 다른 공연들은 또 수시로 좀 저희 SNS라든지 보고 혹시 또 비가 많이 오면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예. 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은무한이 여수 씨와 함께했고요. 이영민, 김희신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아이고야 매실도 한번 봐봐라. 탱글탱글한 것이 영 만나겠다. 역시 매실 하면은 강양 매실이지. 아 그러지. 청을 담가서 이 더운 여름에 이거 시원하게 먹고 매실주 담가서 이거 맛있어지면 백숙에다가 쭉 한잔 해야 되겠네. 아이고 떡배 영감 저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면서 입만 살았네. 요즘 강양에 그 일손이 부족하다더만 요 떡배 영감 매실 따라고 봉사 보내야겠네. 아이고 입만 살았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어메 내 새끼가 다 컸네. 그래 나가 다 할게. 니는 그냥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좀 쉬고 있어. 아 참 그 혹시 그 뉴스 보셨어요? 뭔 뉴스? 렌터카에서 총이 나왔대요. 에? 총이 발견됐다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뭔 소리야? 렌터카에 타면은 그 총도 빌려준대? 아이고 또 봐봐 저 만난 거 묻고 뻘소리만 삘삘해 싼다. 좀 조용히 하고 들어봐봐. 그게 아니고 어떤 분이 렌터카를 빌려서 탔는데 차에 글쎄 K2 소총이 있더래요. 에? 경찰에 신고해서 알게 된 건데 사흘이나 지났다나? 어머머 그러면은 그 총을 잃어버렸는지도 분실했는지도 모르고 그뭐 어디다가 뒀는지도 몰랐다 그 말이요. 그 총을 그건 누가 놔두고 간 건데? 그래 누가 놔두고 간 사람 있을 거 아니냐. 그 육군 부사관이라는데 그 신병을 데리고 부대로 복귀하면서 렌터카를 사용했었나 봐요. 어머 근데 이제 차를 반납하면서 K2 소총을 차에 그냥 두고 내린 거죠. 누가? 아마 신병이었을 거예요. 그 자대에서 처음 지급받은 소총을 들고 있었는데 부대에 도착하면서 그냥 차에 그대로 두고 내린 거죠. 아이고야 신병이 그냥 어리버리타다가 처음 일해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갑다. 총도 냅두고 내리고 말이오. 아니 암만 그려도 그 부사관이 같이 있었다면서 부사관도 소총을 차에 든지 몰랐다고. 그니까요. 이 트렁크 안에 뒀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차를 렌터카 업체에 반납해버린 거죠. 아이고 그 반납을 하면서 동전이라도 하나 흘린 거 없나 차 내부도 싹 훑어보고 이런 그런 것도 안 했대. 응? 렌터카 회사도 그냥 뭐 받기만 하고 말았는갑다. 딴 사람이 또 쓸 건지 청소도 안 한가? 그니까네. 3일이나 그냥 냅뒀는가 보구만. 그게 그 딴 사람이 쓰려고 하다가 어메 이것이 뭔 총이대 이렇게 발견을 했더만 아이고 뭐 시겁했겠다. 아니 이거 그 군기강을 그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제대로. 아이 총을 안 갖고 들어왔는데 그 군대에서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했다고 이 말이 되는 소리여? 암만 군기가 빠졌다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아이고 정말 믿기 힘든 일이구만. 3일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건 더 놀랄 일이다 야. 경찰에서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아차 싶었던 거죠. 그거 우리 거 같아요. 이러고 업체에 가서 소총 회수한 거죠. 아이고 근데 그 군대는 이제 차도 없대. 총을 든 신병을 데리고 오는데 아이 왜 렌터카를 쓴다냐. 뭐 요즘에 군부대는 차가 없다냐. 그것도 참 이상하다. 요즘 간부가 부족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 간부가 부족해? 네, 간부는 모병이잖아요. 이 병사랑 급여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그래서 간부 지원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엄마야. 복무 기간은 긴데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엄마야 그랬구나. 그러면 차도 없는 간부를 출장을 보냈을까?
아이고 그래서 차를 빌려 갖고 갔는갑다. 아무튼간에 그 소총 관리가 부실한 거는 큰 실수지. 부대에서 분실된지도 몰라불고. 아이 군기강 이거 어디 갔나 이거? 응. 빠졌네 이거 빠졌어 그래 이거. 빠졌네. 우리 때 말이요 이거 총은 분신 같은 거요 이거. 나가 제대한 지 30년이 지났어. 아이고 그러고 나이 많이 먹었구만. 그래도 그 군번하고 소총 번호도 외우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거 왜 이래? 아이고 또 나 때는 말이여 요거 시작했다. 아이 매실이나 몇 개 담갔는지 숫자 외우면서 여기 병에 담그시오. 그러면 신병이 들어오면서 네 총은 어디 갔냐 하고 이 확인을 했어야지. 국방부에서 총기 관리를 겁나게 대충 한 같구만. 이것도 문제다 문제요. 한두 번도 아니래요. 야, 피해가 없었으니까 이거 괜찮지 않소? 이런 소리는 안 하겠지? 뭔 일이 날 줄 알고 이거 까딱 잘못했으면 큰일 났지. 구멍이 뻥 뚫려버렸구만 아주 그냥. 똥 싸러 갈 때 화장장 갖고 간 것도 곤란할 것인데 전쟁 났을 때 총도 안 들고 간 거 맨키로 큰일이 어딨어 이게. 그러게. 군인들 그 생명줄 아니여? 맞지? 아유 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은 챙겼겠지? 아이고 그때 총기 관리는 어쩌냐? 니는 군대를 댕기 맞으니까 자세히 알 거 아니여. 총기는 불출 대장을 작성하거든요. 그게 시스템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국가안보실에 실시간으로 보고되거든요. 이번 사건은 보고도 없었나 봐요. 엄마야 보고 체계도 영 정상은 아니구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책임자 문책도 있을 겁니다. 죄가 무거울 거예요. 아이고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새 주둔지로 가면서 총을 신병한테 맡기갖고 렌터카 타고 댕기면서 총도 잃어불고 다니고 그것도 체크도 안 해 보고도 안 해. 총체적 난국이다. 군인들을 믿어도 되겠냐? 이런 신뢰감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불어. 그러니까요. 요것도 이 계엄 여파요. 군 지휘 체계가 흔들린 게 요렇게럼 영향이 크다. 나라의 안보하고 관련된 일이요. 이번에 확 잡아버렸어. 암만 정신 차려. 군대 얼 차려. 라디오 전망대가 6월 12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